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천재들의 플레이북인데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또 기억할까요? 그 비밀스러운 전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뇌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공상과학 같은 얘기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위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요, 지식을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완전히 분해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만든 다음에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조립하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제일 원칙 사고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스터키 같은 개념이에요. 제1원칙 사고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같은 유추 방식이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더 이상은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라든지 이미 증명된 진실의 단계까지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서부터 해결책을 벽돌 쌓듯이 다시 쌓아 올리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1원칙, 사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딱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첫째,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 찾아내는 겁니다. 둘째,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정들은 뭐가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 가정들을 다 버리고 오직 팩트만 가지고 해결책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거죠. 이 질문들이 바로 상식의 틀을 깨는 시작점입니다. 좋습니다. 제1원칙이라는 기본 마인드셋을 장착했으니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챙겨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도구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의 도구함에 꼭 넣어둬야 할 4가지 모델입니다. 첫째, 파인만 기법. 어떤 개념이든 어린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80-20 법칙. 모든 일에 똑같이 힘쓰지 말고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20%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셋째, 역산 스케줄링. 최종 목표를 먼저 정하고 거꾸로 현재까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을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볼 메타엔지 루프인데요. 이건 그냥 틀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그 실수의 유형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와, 이 메타엔지 루프는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유형이 다릅니다. 개념 자체를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비슷한 개념이라 헷갈려서 틀렸는지 문제에 적용을 못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기억이 안 난 건지 원인에 따라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로 바라볼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법이랑 실수에서 배우는 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착 달라붙게 만드냐? 그게 문제죠. 지금부터는 지식을 뇌에 각인시키는 완벽한 기억의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왼쪽, 즉 학습 착각에 빠져 있어요. 책을 여러 번 읽고 예쁘게 밑줄 긋는 거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건 내가 안다는 느낌만 줄 뿐 진짜 내 지식이 되진 않습니다. 진짜 알모로 가는 길은 오른쪽에 있어요. 책을 덮고 배운 걸 떠올려보는 능동적 회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셀프 테스트,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설명해보는 거죠. 그럼 복습은 언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간격 반복 스케줄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정보를 막 잊어버리려는 그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때 이거 중요한 정보구나 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겨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오늘 배우고 바로 10분 뒤에 한 번, 그리고 하루 뒤, 사흘 뒤, 일주일 뒤, 2주 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기억의 핵심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강력한 기술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첨킹입니다. 정보를 낱개로 외우지 말고 이미 있는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둘째는 계층화. 이 덩어리들을 마인드맵처럼 구조로 정리하는 거죠. 셋째,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연결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끈으로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가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그냥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것보다
원인에서 증상으로, 증상에서 치료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강력한 전략이겠죠? 자, 이제 생각의 틀과 기억의 기술, 양손에 무기를 다 쥐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무엇이든 깊고 효율적으로 배우는 실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도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딱 내 한계를 살짝 넘어설 듯 말 듯 한 그런 난이도의 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틀렸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인터리빙이라는 건데요. 왼쪽의 블록 연습은 한 가지 유형만 계속 파는 거예요. AAA 하다가 BBBB 이러면 금방 익숙해져서 쉽다고 느끼죠.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익숙함의 착각일 뿐이에요. 반면 오른쪽의 인터리빙은 ABC, BAC처럼 여러 유형을 마구 섞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뇌가 계속 다른 모드로 전환해야 하니까 훨씬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시험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이렇게 해야 길러집니다. 자,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원칙들이 현실 세계, 그것도 최고 레벨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통해서 이 플레이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접근법을 전부 보여줍니다. 보통은 뭘 더 개선할까, 뭘 더 추가할까를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집요하게 삭제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삭제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머스크의 5단계 알고리즘입니다. 첫째, 모든 요구사항을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원래 그랬다는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둘째, 할 수 있는 한 모든 부품, 모든 과정을 삭제합니다. 셋째, 그렇게 삭제하고 남은 것들을 단순화하고 최적화하고요. 넷째, 이 개선의 속도를 미친 듯이 높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자동화를 생각해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 단순화와 최적화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2단계 삭제가 무조건 먼저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필요 없는 부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거창한 원칙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게 딱 하나의 습관으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학습을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일일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 45분만 투자하는 이 루틴을 한번 보세요. 처음 10분은 어제 배운 걸 떠올리는 능동적 회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20분은 오늘 배울 내용의 뼈대를 직접 그려보는 구조화 시간이고요. 이어서 10분간 문제를 풀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 틀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메타인지 활동을 하고 다음 복습 날짜를 잡으면서 간격 반복을 설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핵심 원리가 이 45분짜리 루틴 안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45분, 길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 24시간에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어때요? 하루에 아주 작은 일부를 투자해서 내 뇌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한 투자 아닐까요? 자, 이제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법에 대한 완벽한 플레이북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플레이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